신규 부동산 개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신규 부동산 개발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택지 개발? 뭐 어느 택지지구를 개발했네, 뭐 저기 광주에 내려가면 뭐 수완지구 택지 개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을 택지 개발하는 형태를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택지 개발이 무엇이냐? 두 번째 부분은 또 여기에 같이 덧붙여 나오는 게 도시 개발이에요. 그러면 도시 개발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택지 개발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땅을 놓고서 이 땅 내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택지 개발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시 개발은 뭐냐면 도시 관점에서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기 좋게 만들 건가, 도시 관점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택지 개발을 해놓고 나면 이 도시 개발을 이루어질 수 있게 보통 형태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가고 있는 대장동, 그 성남에 있는 대장동이 대표적인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의 그 하나의 문제점들을 갖다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발의 절차,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세 사람의 주체를 딱 머릿속에 끼고 있어야 돼요. 첫째 부분은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시행사예요. 이 시행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시공사가 있고요. 시공사라면 공사한다는 뜻이겠죠. 시공사가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컨소시엄을 금융하는 금융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주체에 의해서 보통은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택지 개발을 보통 이제 민간 개발이냐 공공 개발이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은 다 공공 개발로 여러분들이 다 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이번에 대장동 건은 공공 개발과 민간 개발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서 문제점이 야기된 거고요. 보통 그 이전에는 대부분 다 공공 개발이에요. 왜 공공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거기는 부동산 개발에 딸려 있는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땅이 있어요. 이 땅의 주인들이 다 한 사람일까요? 성남시 대장동에 있던 그 땅의 주인들은 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땅을 갖다가 일정 평수 이상을 갖다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택지 개발하려고 그러면. 대단히 면적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땅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의 건건이 일일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다 토지를 갖다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건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공에서 개발한다면서 토지를 수용한다는 말 여러분 들으셨겠죠? 토지를 일정 가격으로 강제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빼앗는 거예요. 수용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국가가 일반인들한테 일정 가격을 주고 강제적으로 빼앗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토지를 갖다가 한꺼번에 딱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보하고 나면은 이 확보된 땅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개발을 하지 않고 공공 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첫째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하려면 인허가가 1000여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민간의 업체가 그걸 갖다 받아내려고 그러면 받아낼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대장동을 열린다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성남시하고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공공개발의 그 기업이 그냥 서로 간에 개발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허가를 갖다 따내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공개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을 할 때 대부분의 부분은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개발하게 되어 있고요. 이 공공이 개발하는 이유는 토지의 수용과 허가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민간에서 하지 않고 공공에서 개발하는데 이 공공의 개발의 주체를 누가 하냐면 그 공공의 개발 주체를 갖다가 전체적인 프로그램부터 개발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행사예요. 디벨로퍼라고 합니다.
이 디벨로퍼들이 도시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택지를 어떻게 설계할 건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설계해 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딸려져 오는 시공사들은 누구냐? 그냥 오다를 바꿔서 건물을 짓고 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공사 역할은 대부분 다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택지 개발하고 올 때면 시행사예요. 이 시행사를 대부분 지금 어디가 맡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가 이걸 갖다 LH가 이 부분을 갖다 맡아서 하게 돼 있어요. 시행사들이 시공사들에게 어떻게 주택을 갖다가 건설하면 좋겠구나 해서 건설에 대한 오다를 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세 번째 주체가 필요해요. 뭐냐면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개발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은행들에 의해서 그 돈을 갖다 빌려서 그 돈을 가지고서 개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수용할 때도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서 수용 가격에 의해서 돈을 갖다 주게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택지 개발하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도시의 모형을 갖다 갖추기 위해서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되고 도시의 인프라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시설 설비들을 갖다가 다 구축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갖다가 다 그 많은 자본들을 갖다가 어디서 받냐면 사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업체들은 이 이후에 이득이 얼마가 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 관련된 택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개발을 이후에 기본적인 이익들이 얼마나 클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컨소시엄에 다 참여하게 되는 형태가 뜨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개발에 세 가지 주체를 누구냐면요.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컨소시엄이 구성하는 은행권입니다. 이 세 가지 주체에 대한 것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체들이 어떻게 결합돼 가지고 기본적인 개발 과정을 거치느냐. 첫째 부분은 토지 수용. 두 번째 부분은 이 토지 수용된 부분을 가지고서 이 토지 수용에 관련된 자본을 갖다가 확보하는 부분. 그리고 이 확보된 자본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그 택지 개발에 대한 인프라를 갖다 도시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부분.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공사들한테 여기에 뭐 아파트를 지으세요. 여기에 어떤 주택을 지으세요. 해가지고 시공사들한테 그걸 갖다 배분하는 과정. 배분하고 나면 시공사들이 다 짓고 난 이후에 이 시행사들이 이걸 가지고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 분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청약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약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형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택지개발, 도시개발의 기본적인 플로우예요. 그래서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도시개발할 때 시행사가 누구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봐줘야 되고요. 시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걸 갖다가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했고 이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기본적인 절차가 그 과정들을 갖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분양해서 입주까지 이루어지는데 최소가 10년, 한 15년 정도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빠르게 축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관계 법령들을 갖다 축소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최소 10년입니다. 그래서 신도시 하나가 개발되려면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 걸리기 때문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 속에서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부동산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부동산 개발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택지 개발이다. 그 택지 개발과 도시 개발에 대한 것들이 이러한 절차에 이루어지고 이러한 주체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이 새로운 신규 주택이, 신규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공급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들의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